우리 몸은 원래 100세까지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그러나 실제로는 80세를 넘기면서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건 그 이유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10분 중 8분이 자신도 모르게 수명을 줄이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거나 늦은 밤까지 TV를 보고 식사를 급하게 마치는 것들 말입니다. 심지어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서 당뇨, 고혈압,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20년간 노년의 생활 습관과 장수를 연구해온 박사 김현수입니다. 그동안 전국의 요양시설과 건강센터를 다니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고 그분들의 삶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어떤 분은 그저 식사 속도를 늦췄을 뿐인데 1년 만에 혈압과 소화가 모두 안정됐고 또 어떤 분은 하루 10분의 산책으로 잃었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이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피곤하다는 신호, 소화가 안 된다는 신호, 무릎이 아프다는 신호, 이 모든 게 변화를 요구하는 몸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이런 변화 느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제가 기억하는 한 어르신이 있습니다. 72세 때만 해도 늘 산책하고 친구들과 식사하던 분이었는데 83세가 되면서 갑자기 기운이 빠지고 식사량도 줄었죠. 그분은 그저 나이 때문이야 라고 말하셨지만 사실은 하루 20시간 이상을 집안에서만 보내는 생활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외출을 꺼리게 되면서 몸이 급격히 약해졌어요. 창문도 잘 열지 않고 커튼도 닫아둔 채 TV만 보시더라고요. 손자들이 찾아와도 금방 피곤해하시고 밤에는 자주 깨서 수면제까지 드시게 됐습니다. 제가 권한 건 아주 간단한 변화였어요. 매일 오전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쬐며 5분만 창가에서 스트레칭을 하자고 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셨지만 제가 며칠 동안 함께 해드렸더니 점점 습관이 되셨어요. 3개월 뒤 놀랍게도 얼굴빛이 밝아지고 식사도 잘하시더군요. 수면제도 끊으셨고 다시 이웃분들과 산책도 나가게 되셨습니다. 작은 움직임이 몸의 시계를 되돌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장수 비결이 아니라 몸이 다시 깨어나는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노년 생활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80세 이후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노인이 80세 이후 짧은 수명을 사는 데는 5가지 주요한 생활 습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일상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진 않은지 점검해 보세요. 오랜 시간 앉아 있으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심장과 근육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다리 근육이 수축하지 않아서 혈액이 심장으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면 심장이 더 힘들게 일해야 하고 결국 심장에 무리가 가는 거죠. 서울대 연구팀은 하루 18시간 이상 앉아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심장질환 위험이 2.3배 높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만난 78세 박영수님은 하루 종일 TV 앞에만 앉아 지내셨는데 6개월 만에 다리 힘이 약해져 계단을 오르지 못하게 됐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하셨고 심지어 방문턱을 넘는 것조차 버거워하셨어요. 그분께 드린 조언은 간단했어요. 하루 3번, 한 번에 3분만 일어나 다리 근육을 풀고 창문가를 오가며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죠. 처음에는 3분도 힘들어하셨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5분,
한 달이 지나자 10분까지 늘릴 수 있었어요. 3개월 후에는 혼자서 계단을 오르내리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한 운동보다 자주 움직이기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TV 보시다가 광고 나올 때마다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해보세요. 물 마시러 부엌에 갈 때도 천천히 다리에 힘을 주며 걸어보세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고 계신가요? 그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건 호흡 습관입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폐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낮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시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얕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구부정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폐가 제대로 펴지지 않아서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죠. 단 10분의 깊은 복식 호흡으로 폐 기능이 23%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82세 김정자님은 TV 볼 때마다 어깨를 움츠리고 숨을 얕게 쉬셨는데 매일 아침 10분 복식 호흡으로 기침과 피로가 크게 줄었습니다. 그분은 원래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는데 3개월 후엔 한 번에 올라가실 수 있게 됐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을 10분간 반복하시면 됩니다. 들이마실 때는 배가 부풀어 오르도록 하고 내쉴 때는 배가 쏙 들어가도록 해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겁니다. 다만 과호흡이 되지 않도록 천천히 일정한 리듬으로 진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엔 어지러울 수 있으니 앉아서 하시고 익숙해지면 서서 해보세요. 혹시 요즘 숨이 자주 가쁘거나 가슴이 답답하신가요? 식사 습관도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빨리 삼키면 소화효소 분비가 줄고 위장 기능이 저하되거든요. 우리 입안에서 나오는 침에는 소화효소가 들어있는데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으면 이 효소가 제대로 작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위장에서 소화하느라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고 결국 소화불량으로 이어지는 거죠. 음식을 30번 이상 씹을 때 소화 흡수율이 45%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80세 이옥수님은 늘 5분 안에 식사를 끝내셨지만 20분 이상 천천히 씹는 습관으로 속 쓰림이 사라졌습니다. 그분은 평소 식후에 항상 체했다며 소화제를 드셨는데 천천히 먹기 시작한 후로는 소화제가 필요 없어졌어요. 심지어 같은 양을 먹어도 더 포만감을 느끼셔서 과식도 줄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은 이겁니다. 식사 중엔 TV를 끄고 한 입 먹을 때마다 젓가락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젓가락을 계속 들고 있으면 자꾸 다음 음식을 입에 넣게 되거든요. 한 입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30번 씹은 후에 삼키고 그 다음에 다시 젓가락을 드는 겁니다. 너무 오래 씹어 스트레스가 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을 얼마나 쓰고 계신가요? 혼자 식사하는 습관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혼밥은 영양 흡수를 떨어뜨리고 우울감을 높이거든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서 누군가와 함께 식사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소화효소 분비도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혼자 먹으면 식사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져서 대충 먹게 되고 영양 섭취도 불균형해지죠. 서울대 연구에 따르면 혼자 식사하는 노인은 가족과 함께하는 노인보다 평균 수명이 6.7년 짧습니다. 85세 최상우님은 혼자 식사할 때 소화가 잘 안 됐지만 이웃과 점심을 함께한 후 식사량이 늘고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그분은 원래 식사를 거르는 날도 많았는데 이웃분과 약속을 정해놓으니 식사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가족, 친구 혹은 통화로라도 식사 시간을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요즘은 화상통화도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자녀분들이나 손주들과 화상통화로 함께 식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사를 대충 넘기지 말고 대화를 곁들인 교류의 시간으로 바꾸세요. 여러분은 오늘 누구와 식사하실 예정인가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 과잉 안정 습관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70세 이후부터는 1년에 근육량이 1%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 속도가 2배, 3배로 빨라집니다. 근육이 줄면 당연히 힘도 없어지고 넘어지기 쉬워지고 낙상 위험도 커지죠.
하루 20시간 이상 실내에서 보내는 노인은 치매 발병률이 3.4배 높다는 하버드대 연구가 있습니다. 90세 안성우님은 2년간 외출을 거의 하지 않으셨지만 매일 10분 햇빛을 쬐며 걷기 시작한 후 기력이 눈에 띄게 회복됐습니다. 그분은 처음엔 현관 앞까지만 나가셨어요. 그것도 힘들어하셨죠. 하지만 일주일 후엔 집 앞 골목까지, 한 달 후엔 공원까지 나가실 수 있게 됐습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며 제자리 걷기 2분, 팔 돌리기 10번으로 시작하세요. 햇빛은 비타민 D 생성을 돕고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조절합니다. 아침 햇빛을 받으면 밤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무리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 원칙입니다. 오늘 햇빛 아래에서 얼마나 움직이셨나요? 이렇게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이제는 반대로 건강하게 100세를 넘긴 분들이 어떤 습관으로 삶을 지켜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한 어르신들에게는 공통된 7가지 생활 비결이 있습니다. 이 비결들을 하나하나 실천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건강한 100세 인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수 마을로 유명한 지역의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니 이 7가지가 공통적으로 발견됐습니다. 매일 20분 걷기와 깊은 호흡이 면역력과 심장 건강을 지킵니다. 이걸 걷기 명상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걸으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겁니다. 무리한 속도보다 일정한 리듬이 중요합니다. 빨리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해요. 집 앞이라도 좋습니다. 바람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걸어보세요. 걸으면서 자신의 호흡과 발걸음에 집중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됩니다. 오른발 내디딜 때 숨을 들이마시고 왼발 내디딜 때 숨을 내쉬는 식으로 호흡과 걸음을 맞춰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명상하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걷기는 관절에 무리도 적고 심장 강화에도 최고의 운동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걸음수는 몇 걸음인가요? 함께 식사하면 소화효소가 늘고 정서가 안정됩니다. 이걸 식사교류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연구에 따르면 함께 식사하는 노인은 혼자 식사하는 노인보다 영양 섭취가 30% 더 균형 잡혀 있다고 합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먹으면 자연스럽게 천천히 먹게 되고 음식도 더 맛있게 느껴지거든요. 식사 중에는 TV를 끄고 대화에 집중하세요. TV를 보면서 먹으면 얼마나 먹었는지도 모르고 과식하기 쉽습니다. 이웃이나 가족과 주 2회 이상 식사 약속을 정해두시면 좋습니다. 요즘은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도 함께 식사하는 프로그램이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함께 먹는 밥 한 끼가 보약보다 낫다는 말이 정말 맞습니다. 오늘 누구와 식사 나누실 계획이신가요? 책 읽기, 퍼즐, 새로운 취미는 뇌를 젊게 유지시킵니다. 이걸 뇌근력 운동이라고 하는데 근육을 키우듯 뇌도 꾸준히 사용해야 합니다. 뇌는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퇴화합니다. 반대로 계속 새로운 자극을 주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뇌세포가 생성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활동은 피하세요.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독서나 암기놀이를 실천해보세요. 신문 읽기, 십자말 풀이, 스도쿠, 화투, 바둑, 장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두뇌 게임도 많으니 활용해보세요. 새로운 걸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악기를 배우거나 외국어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요즘 새로 배우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하루 15분 웃기만 해도 면역세포가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웃음 요가의 힘이에요. 웃음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을 늘립니다. 또 면역세포인 NK세포의 활동을 40%나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놀랍게도 뇌는 진짜 웃음으로 인식합니다. 억지 웃음이든 진짜 웃음이든 뇌에서는 같은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게 밝혀졌어요. 아침 거울 앞에서 3번 크게 웃는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며칠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습니다. 웃음은 정말 최고의 명약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거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주들과 노는 것도 좋은 웃음 치료입니다. 오늘 몇 번 웃으셨나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의 깊은 잠이 회복의 핵심입니다. 이 시간대가 바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세포가 재생되는 황금 시간이거든요. 노인도 성장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유지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하거든요. 늦은 밤 TV나 스마트폰은 피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을 방해합니다.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신호를 보내서 잠이 안 오게 만들어요. 저녁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TV도 끄는 게 좋습니다. 저녁엔 불빛을 줄이고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편안히 해주세요. 캐모마일 차나 따뜻한 우유가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켜주세요. 어젯밤 몇 시에 잠드셨나요? 규칙적인 물 마시기도 장수의 비결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출이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시는데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걸 기억하세요. 탈수는 피로, 두통, 변비, 어지럼증을 유발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 물 한 잔, 잠들기 1시간 전 물 한 잔이 기본입니다. 물병을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두시고 시간마다 조금씩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물을 몇 잔 드셨나요? 긍정적인 대화와 감사일기도 빼놓을 수 없는 장수 비결입니다. 매일 저녁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고 적어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었던 식사, 친구의 안부 전화 같은 것들이요. 긍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면역력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50% 낮고 수면의 질도 좋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려고 노력하세요. 안 좋은 일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비가 와서 산책을 못 가는 대신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식으로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결코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나이를 탓하며 앉아만 있는 습관, 급하게 먹는 습관,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습관이 우리의 수명을 짧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얕은 호흡, 움직이지 않는 생활, 고립된 식사가 바로 80세 이후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죠. 반대로 천천히 걷고, 천천히 씹고,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일상 속 습관이 100세의 비밀이었습니다. 깊은 호흡, 규칙적인 물 마시기, 긍정적인 대화, 충분한 수면, 뇌를 깨우는 활동들이 장수를 만들어냈습니다. 잘못된 생활은 우리 몸의 시계를 10년 앞당기지만 올바른 습관은 10년을 되돌립니다. 이건 과장이 아니라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 봤습니다. 70대에 지팡이를 짚던 분이 80대에 혼자 산을 오르고 80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분이 90대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사는 걸 봤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루 10분 걷기와 깊은 호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햇빛을 받으며 5초 들이마시고 5초 내쉬는 호흡을 10번 반복하세요. 그리고 집 앞이라도 좋으니 10분만 천천히 걸어보세요. 이것만 꾸준히 실천해도 몸은 서서히 젊음을 되찾습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일만 해보세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기력이 돌아오고 식욕이 살아나고 잠도 깊어집니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을 쌓아가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루 10분 루틴으로 근육을 깨우는 장수 스트레칭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도 할 수 있는 쉬운 동작들로 구성했으니 꼭 보시고 따라해보세요. 특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들입니다. 지금 바로 실천해보세요.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시고 오늘 당장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게 바로 100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은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함께 건강한 100세 인생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설계되어 있다는 거 아시나요?